며느리와의 관계 정말 가깝게 지내는 게 좋은 걸까요? 처음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를 집에 처음 데려왔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왕 한 가족이 된 거 내 딸처럼 지내보자. 친정이 멀다니 내가 엄마처럼 해줘야지. 그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겠죠.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지내려 했던 만큼 기대도 커지고 섭섭함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답이 느리면 서운하다는 감정이 올라오고 정성껏 반찬을 해줬는데 먹어볼게요 라는 짧은 말만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멀어지자니 그것도 허전합니다. 전화는커녕 명절에도 인사만 툭 하고 가버리면 내가 무슨 남인가 싶고 아들까지 덩달아 멀어진 것 같아 괜히 씁쓸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 망설입니다. 며느리와는 얼마나 가까워야 적당한 걸까? 딸처럼 지내고 싶지만 딸은 아니고 거리를 두자니 남 같고 가까이 가자니 불편해지는 미묘한 사이. 이 관계는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기보단 상대도 편하고 나도 편한 지점을 찾아가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생각보다 가까움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오는 안정감에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며느리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의 거리에 대해 말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거리가 존재합니다. 그건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살아온 환경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간격입니다. 우선 세대 차이가 큽니다. 지금의 30, 40대 며느리들은 가부장적 문화에서 벗어난 시대에 자라났습니다. 시집살이라는 말을 불편해하고 시댁은 내 가족이라는 말에 선을 긋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전제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서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각자 가정을 존중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반면 시어머니 세대는 다릅니다. 자신이 시댁에 맞추며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 며느리의 태도는 너무 느슨하거나 때로는 무관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 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기준이 되어 지금 며느리의 행동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대의 차이입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되었으니 정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며느리는 결혼은 배우자와의 선택일 뿐 시각까지 끌어안는 일은 아니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도 다릅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가족의 중심에서 자녀와 손주를 챙기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위치였다면 지금은 자녀 부부가 독립된 가족으로 기능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안에서 중심이 되길 원할수록 오히려 며느리는 부담을 느끼고 거리두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세대 간, 문화 간, 기대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까이 지내야만 좋은 관계라고 여긴다면 서로의 불편함은 자꾸만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린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관계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는 가까워야 한다는 도덕이 아니라 지켜야 서로 편한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62세 이혜정 씨는 아들이 결혼한 첫 해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하고 싶었습니다. 딸이 없던 터라 며느리가 들어온 날부터 장 보러 갈 때도 데려가고 반찬을 만들 땐 함께 재료를 손질하며 시간을 보냈고 휴일마다 집에 오라고 직접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나 때는 시어머니랑 말도 못 섞었는데 나는 안 그러고 싶었어요. 며느리도 좋을 줄 알았죠. 처음엔 며느리도 별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말도 잘하고 살갑게 굴며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명절 전날 전화를 걸면 받지 않거나 문자로만 짧게 답이 오고 주말 초대도 약속이 있다며 몇 번이고 거절당했습니다. 아들이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며느리가 힘들다고 했대요.
시어머니랑 너무 자주 보고 가깝게 지내는 게 부담스럽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챙겼는데 그게 왜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되었을까? 마음이 서운하고 억울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의 호의가 일방적인 기대였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딸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 그냥 배우자의 가족이었더라고요. 그 말을 할 땐 씁쓸한 웃음이 섞였지만 이 씨는 그때부터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먼저 연락하지 않고 초대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합니다. 처음엔 멀어진 것 같아 허전했지만 오히려 그 뒤로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반찬을 해도 일부러 남편 편에만 싸주고 며느리에겐 따로 부담을 주지 않으니 이젠 시댁에 가는 게 덜 불편하다고 아들이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가까이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거리 두니까 서로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제야 오래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처럼 며느리와의 관계는 정성보다도 숨 쉴 공간을 주는 배려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와 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딸처럼 대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따뜻한 마음이지만 정작 며느리는 그 마음을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딸처럼 대한다는 말은 때로는 딸처럼 간섭받고 딸처럼 감정을 기대하는 관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악의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 갑작스럽게 친밀함을 요구받는 상황은 오히려 거리를 벌리고 싶게 만듭니다. 요즘 며느리 세대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지내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어머니는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보다 필요할 때 조용히 도와주고 평소엔 간섭하지 않는 어른을 더 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생기는 무리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이런 인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라 다른 가정에서 자란 어른이라는 인식을 갖고 시작하는 게 훨씬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진짜 딸에게도 모든 걸 다 공유하진 않듯 며느리와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가까워야만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 게 좋은 관계라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며느리와 오래가는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7세 김옥분 씨는 한때 며느리와 자주 연락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밑반찬을 챙겨 보내주며 마치 친딸처럼 살뜰하게 챙기는 것이 좋은 시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해도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고 집에 초대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김 씨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김 씨가 수십 가지 음식을 준비해 놓고 며느리를 기다렸는데 며느리는 도착하자마자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그날 저녁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말을 아꼈지만 그날 이후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조금은 멀어지기로. 그는 먼저 연락하는 일을 줄였고 반찬도 아들에게만 조용히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초대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가족 모임도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거리를 두자 며느리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문자로 짧게 안부 인사를 보내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먼저 김치를 부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대화가 편해지고 만났을 때의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려 했었을 땐 멀어졌고 거리를 두자 오히려 편해졌다고. 며느리는 부담이 없는 관계에서 더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잘해주는 만큼 가까워질 거라고 믿지만 관계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꼭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는 사이에서 더 오래 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더 많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처럼 서로의 삶이 달랐던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경우엔 말보다는 태도와 거리감이 관계를 더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겠지라며 상대의 침묵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말이 적은 시어머니를 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쉴 틈 없는 잔소리나 과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존중해주는 시어머니의 조용한 배려에 더 감동을 받습니다. 며느리는 바쁘고 생활이 빠릅니다. 거기에 맞춰 끊임없이 반응을 요구하거나 잦은 방문과 연락으로 시간을 침범하게 되면 그 관계는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워지기 위해 쓴 정성과 노력이 되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땐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며느리의 공간은 존중해주되 필요할 땐 도와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것. 마치 닫힌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는 깊은 신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존중은 꼭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을 아끼고 시간을 건드리지 않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안정감. 그게 바로 요즘 며느리 세대가 편하게 느끼는 방식입니다. 좋은 관계는 친밀함보다 안정감에서 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건강한 거리감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켜주는 꾸준한 태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70세 정순애 씨는 한동안 며느리와 거의 말이 없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사이는 나빠지지 않았지만 명절과 생일 외에는 연락이 오가지 않았고 함께 있어도 어색한 침묵이 길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어느 날부터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된 건 아닌가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몇 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중일 때 정 씨는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거의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수건을 개고 국을 끓이고 아기를 안아주며 딸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요즘 아내가 힘들어해요. 그때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 마음이 상했고 그 뒤로는 일부러 연락도 줄이고 집에도 잘 가지 않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이가 멀어졌고 필요한 말 외에는 주고받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정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심리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관계의 감정거리를 주제로 한 수업을 들었고 그때 들은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진심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여백이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할 일이 있더라도 부디 전화 대신 짧은 문자로 질문보다 정보 전달 위주로 말했습니다. 명절 음식도 예전처럼 많이 만들지 않고 딱 필요한 양만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거리를 두자 며느리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이 빨라졌고 어느 날은 먼저 어머님 저녁 같이 하실래요? 라는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어색하던 식사 자리도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고 서로 말은 많지 않아도 편안한 기운이 오갔다고 말합니다. 정 씨는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할 땐 점점 멀어졌는데 한 발 물러서니까 다시 옆으로 와주더라고요. 그게 며느리한테 맞는 거리였던 거죠. 지금도 정 씨는 며느리와 자주 연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서로 부담 없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건 더 많은 말도 더 큰 노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와 기다릴 줄 아는 여유,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며느리는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처음 만난 타인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앞서곤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했을 뿐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사이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자라온 환경도 가치관도 말투도 전혀 다르기에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딸과 며느리는 다릅니다. 딸은 내 감정의 결까지 알아채는 존재이지만 며느리는 내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서로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 차이를 무시하고 나는 딸처럼 생각하는데 왜 너는 그러지 않니? 라는 태도를 갖는 순간 그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를 가족이 아닌 타인에서 출발한 존재로 인정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처음엔 서운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어도 그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점점 익숙해지고 서서히 가까워지는 시간이 생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낡은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족이든 아니든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관계를 더 편안하게 여깁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리듬에 맞춰 한 발짝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거리와 시간을 지켜주는 동안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점점 부담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날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했을 때는 느낄 수 없던 진짜 관계의 편안함을. 결국 며느리와의 관계는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그 균형은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며 그 마음이야말로 오래가는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거나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과하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나치게 애쓰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로서 잘해주고 싶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고 가족처럼 느끼고 싶다는 마음은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깊을수록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떠안고 스스로를 점점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좋아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지키는 태도에서 관계의 균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억지로 감정을 끌어내려 하지 않고 상대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내 자리를 편안하게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배려입니다. 관계에서 무리하지 않으면 감정도 덜 상하고 섭섭함도 덜 쌓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라는 생각 대신 내가 무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볼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의무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부담 없는 분위기, 기대하지 않는 관계에서 오히려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챙기지 않아도 관계는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 길을 막는 건 지나친 열심이지 무관심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오래가는 관계도 결국 무리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가까워야 좋은 관계고 정이 많아야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와도 딸처럼 지내야 하고 서로 모든 걸 나눠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가깝다고 꼭 편한 건 아니고 멀다고 꼭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오래가는 관계는 가깝기보다는 불편하지 않은 거리에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친해지려 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이. 그런 사이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적당한 거리는 벽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내 감정을 억지로 조절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정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은 필요할 때 보여주는 것이고 배려는 말과 행동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도 결국은 하나의 인격체이고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서운함은 줄어들고 기대 대신 존중이 자리 잡게 됩니다. 며느리와는 가깝기보다 편안한 사이, 지치지 않는 사이, 서운하지 않은 사이가 되어야 비로소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노력보다 기다림에서 감정보다 균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와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해야 오래 간다고요.